외부와 차단된 채 실제 우주에서 2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테마 호텔입니다. 기존과 달리 야간 공연에 따라 빛을 내기도 하고 진동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헤이 디즈니라고 부르면 반응하는 음성 비서입니다. 그리고 농담을 해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What kind of fish only comes out at night? 세상에서 가장 큰 테마파크 리조트죠. 올랜도 디즈니월드의 50주년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4개 테마파크 중 하나인 매직킹덤이 오픈한 게 1971년 10월 1일이었는데요. 그 개장일에 맞춰 2021년 10월 1일 50주년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50주년 축제의 캐치프레이즈는 세상에서 가장 마법 같은 축제입니다. 자, 그러면 디즈니월드가 50주년을 맞아 어떤 것들을 준비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앞으로도 재미난 테마파크 이야기들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는 비콘즈 오브 매직입니다. 4개 테마파크의 상징 건물이 밤마다 화려하게 빛나게 되는 일종의 미니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직킹덤에서는 신데렐라 캐슬이 화려하게 빛나게 되고 엡캇에서는 스페이스쉽 어스 어트랙션이 안에 있는 둥근 건물이 화려하게 빛을 냅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는 타워 오브 테러 놀이기구가 있는 건물 할리우드 타워 호텔 건물이 빛나죠. 마지막으로 애니멀 킹덤에서는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무가 빛나게 됩니다. 비콘즈 오브 매직은 매일 해가 진 이후에 15분마다 공연되는데요. 4개 테마파크의 비콘즈 오브 매직을 한국어 자막과 함께 보는 영상도 곧 준비해보도록 할 테니까 미리 구독, 알람 설정 해놓으세요. 디즈니월드 4개 테마파크에는 Fab 50라고 불리는 동상들도 곳곳에 설치되었습니다. 디즈니의 50개 캐릭터가 36개 동상으로 만들어져 4개 테마파크 곳곳에 설치되었고 이를 보물찾기 하듯이 찾는 재미를 선사한 것인데요. 한 동상에 2개 캐릭터가 함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36개 동상 속 50개 캐릭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공연들입니다. 먼저 애니멀 킹덤에서는 디즈니 카이트 테일즈라는 이름의 신규 주간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거대한 호수를 무대로 거대한 풍선으로 되어 있는 연, 각종 소품, 연기자들이 어우러지는 공연입니다. 공연 시간이 10분으로 굉장히 짧은 편이고 하루에 6번에서 7번 정도 공연되는데요. 라이온킹 버전과 정글북 버전이 번갈아 가면서 공연된다고 하네요. 엡캇에서는 매일 밤 하모니어스란 이름의 신규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조화를 뜻하는 하모니와 우리를 뜻하는 어스가 합쳐진 제목인데요. 엡캇 테마파크에서는 다양한 세계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만큼 이 컨셉에 맞춰 세계인들의 조화를 테마로 하는 공연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전 세계 240명의 아티스트가 12개 이상의 언어로 디즈니 영화 속 음악들을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거기에 맞춰 호수 한가운데 떠있는 5개의 큰 무대를 중심으로 LED 화면, 레이저, 불꽃놀이, 움직이는 분수가 어우러지죠. 눈으로는 화려함을 담고 귀로는 다양한 언어로 노래한 디즈니 음악들을 들을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매직 킹덤의 신데렐라 캐슬을 중심으로는 매일 밤 디즈니 인챈트먼트라는 이름의 불꽃놀이가 진행됩니다. 약 4년 반 동안 진행되었고 명작이라고 불리는 불꽃놀이 해필리 에버 애프터를 종료하고 선보이는 신규 불꽃놀이죠. 코코, 온워드, 소울, 라야 등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최신 디즈니 픽사 영화 속 장면들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첫 공개일부터 지금까지 줄곧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별도 영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위 링크를 통해 미리 한국어 자막으로 디즈니 인챈트먼트를 볼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해보세요. 또 하나, 이 공연에서는 You Are The Magic이란 노래가 사용되었는데 디즈니 월드에서 캐스트로 활동했었고 지금은 스타가 된 두 남녀가 노래를 작곡하고 부르기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멜로디와 가사가 참 좋은데 한국어 자막으로 감상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디즈니 월드에는 4개 테마파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거리인 디즈니 스프링스도 있는데요. 이곳에도 신규 공연이 오픈합니다. 바로 디즈니와 태양의 서커스가 함께 만드는 공연 드론 투 라이프입니다. 만화를 그리는 애니메이터의 책상을 무대로 해서 각종 도구들과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는 판타지를 서커스와 접목시킨 공연이죠. 클래식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이 그림으로 등장하고 미스터 펜슬과 줄리라는 여주인공이 펼치는 모험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18일에 오픈하며 하루에 1회에서 2회 공연됩니다. 공연 티켓은 1인당 85달러부터 시작한다고 하네요. 다음은 신규 어트랙션 소식을 알아보죠. 앱캇에서는 레미의 라따뚜이 어드벤처가 50주년 축제 시작과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이 어트랙션은 다크라이드로 쥐의 입장이 되어 영화 라따뚜이 속 주방을 모험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4년 파리 디즈니랜드에서 오픈한 버전과 동일하며 앱캇에서는 프랑스 지역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파리에 가야지만 탈 수 있는 유니크한 어트랙션이었는데 그 유니크함이 사라져서 아쉬우면서도 미국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반갑네요. 앱캇에서 준비 중인 또 다른 신규 어트랙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코스믹 리와인드도 있습니다. 테마파크 버프 웹진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계속 전해드렸던 소식이라 잘 아실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롤러코스터로 제작되는 이 어트랙션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속 우주를 모험하는 스토리로 구성, 롤러코스터 차량이 빙글빙글 도는 형태로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 오픈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50주년 축제 기간 중에 오픈할 것이라고 하네요. 신규 어트랙션은 아니지만 어트랙션 못지않은 신규 테마 호텔도 오픈합니다. 바로 스타워즈 갤럭틱 스타크루저입니다. 디즈니월드 리조트 내 공식 호텔 중 하나가 되는 이 호텔은 평범한 호텔이 아닙니다. 호텔에 도착하면 소형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 할시온이라는 거대한 우주선을 탑승하게 되고 그곳에서 2박 3일을 보내게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죠. 즉 외부와 차단된 채 실제 우주에서 2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시간을 보내야 하는 테마 호텔입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우주가 보이는 객실에서 잠을 자며 거대 우주선을 다루는 체험도 가능하죠. 저항군과 퍼스트 오더 중 어느 쪽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에 따라 체험하게 되는 프로그램도 달라지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은 2022년 3월 1일 오픈 예정입니다. 역시 별도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기도 하니까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디즈니월드는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매직밴드 플러스인데요. 전세계 디즈니 중 올랜도 디즈니월드에서만 유일하게 매직밴드라는 팔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팔찌로 각종 결제와 파크 입장이 가능하고 호텔 객실 열쇠 역할로 쓸 수도 있죠. 워낙에 디자인이 많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구입해 사용하고 기념품으로도 소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기능이 붙은 매직밴드 플러스는 2022년에 선보일 예정인데요. 기존과 달리 야간 공연에 따라 빛을 내기도 하고 진동이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소개한 캐릭터 동상 페이버50에 가까이 가면 반응하기도 하고 할리우드 스튜디오 테마파크에 있는 스타워즈 테마구역에서는 숨겨진 미션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 다른 기술은 헤이 디즈니입니다. 아마존의 알렉사와 협업하여 만들어진 이 기술은 디즈니월드 공식 호텔 객실마다 설치가 되며 헤이 디즈니라고 부르면 반응하는 음성 비서입니다. 디즈니, 픽사, 스타워즈 캐릭터의 목소리로 날씨, 뉴스 등을 듣거나 디즈니월드 테마파크에 대해 물을 수도 있죠. 자기소개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I'm the Disney Magical Companion. I can answer your questions about Disney parks. I can tell you the weather, set alarms, introduce you to Mickey, Minnie, and my other Disney friends, plus guide you to plenty of exciting surprises. 그리고 농담을 해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죠. Okay. What kind of fish only comes out at night? Oh, wait. Hold on. I can remember this one. Oh, a starfish! 헤이 디즈니는 디즈니월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아마존을 통해 구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헤이 디즈니도 2022년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음악입니다. 앞서 You Are The Magic이라는 곡을 잠깐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디즈니월드 50주년 테마송은 또 하나 별도로 있습니다. 바로 The Magic is Calling입니다. 두 곡 모두 마법과 연관이 있는데 마법이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가 곧 마법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또 Magic is Calling은 각종 거리 공연이나 간이 퍼레이드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4개 테마파크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노래도 위 링크를 통해 한국어 자막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코땡땡이 오기 전 디즈니라면 50주년에 엄청나게 힘을 줬을 겁니다. 신규 어트랙션도 더 많았을 것이고 공연도 더 빵빵했을 거고요. 앞서 보신 컨텐츠들만 봐도 대단하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디즈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이 있고요. 앞서 살짝 언급한 것처럼 이 부정적인 반응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디즈니월드의 50주년 축제는 18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디즈니월드의 50주년 컨텐츠 중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느 컨텐츠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테마파크에서 7년간 빡세게 일하고 전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번 넘게 쏘다닌 다층 테마파크 덕후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